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 등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빠르면 7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작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36만 개가량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청약시장에서 미계약 물량을 줍고 줍는 줍줍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로 현금 부자들은 이 줍줍 아파트를 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타인 명기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달 FOMC 결과 금리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제롬 파월 의장 등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빠르면 7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집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미 연준은 이번 달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을 향해 조만간 금리 인하 조치가 있을 것이란 확신을 줬습니다. 통화 정책에 있어 인내심을 갖겠다던 연준은 글로벌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회의 직후 많은 FOMC 참석자들이 더욱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근거가 강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곳곳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금리 동결 결정 과정에서 FOMC 위원 총 17명 중 8명은 연내 금리 인하를, 그중 7명은 두 차례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은행도 이르면 8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은이 금리 인하에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었던 만큼 실제 금리를 내리는 데 필요한 명분을 얻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시장에 다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이제 금통위가 금리를 내리는 그런 식의 패턴이 나타나는 경향도 최근에 좀 있기 때문에 3분기의 경기 지표가 좀 또다시 한번 주춤하는 것을 보고 3분기 말이나 4분기에 이렇게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한은이 오늘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처분 가능 소득이나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여전히 증가세라며 자영업자와 고위험 임대가구 모니터링을 강조한 만큼 4분기 전까지는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작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36만 개가량 증가했습니다. 작년 3분기 약 21만 개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눈에 띄게 커진 겁니다. 산업별로는 정부 일자리 사업 등의 효과를 본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1만 4천 개 늘어났고 생산 확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난 도소매업 역시 일자리가 9만 2천 개가량 증가했습니다. 다만 건설업과 사업 임대,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제도적으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근로보험 당연가입 조건 완화된 것이 도소매업 일자리 통계지표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일자리는 31만 7천 개가량 늘어난 반면 40대 일자리는 2만 6천 개 감소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중에서는 여성 증가가 더 많았습니다. 여성은 28만 3천 개, 남성은 7만 5천 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작년 4분기 일자리 증가폭 확대가 전분기 감소했던 남성 일자리와 30대 일자리, 개인 기업체 일자리 모두를 증가세로 반전시켰다면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부적격자 물량이나 자금 부족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 무순위 청약을 받아서 이들 물량을 처리하는데요. 서울에서 분양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을 못 받는 단지의 경우 현금 부자들이 줍고 또 줍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줍줍 분양으로 손꼽히던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률이 높았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 수백 채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금 부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줍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지난 1월 말 분양한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이 단지는 당시 1순위 청약에서 1,706명이 청약해 평균 청약 경쟁률 2.34대 1을 기록한 곳입니다. 하지만 미계약 물량이 쏟아지자 이를 줍기 위해 현금 부자들이 몰린다는 뉴스가 줄을 이었습니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탓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시민들이 진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줍줍 부자들이 사들여 완판될 것 같다던 이 단지는 3분의 1이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단지는 730가구를 분양했지만 206가구가 미분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달 685가구가 미분양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28%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월 광진구 자양동에서 분양한 호반서밋 자양단지도 30가구를 일반 분양했지만 22채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습니다. 4월 말 기준 21채가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이 단지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11억 원대. 6채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단지는 현금 부자들이 몰린다는 소식이 계속됐지만 확인 결과 현금 부자들도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입지 등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무순위 청약에 들어가더라도 결국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경쟁률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청약 관련한 규제의 진입 문턱이 낮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재당청 금지나 중복 청약 같은 페널티가 낮다 보니 계약을 아예 하지 않는 그 청약만 하고 계약을 하지 않는 이탈률도 굉장히 높다는 것이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늘 부동산 실명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는 신탁부동자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명의 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 원인급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원인급여란 범죄자가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용어입니다. 재판부는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불법성도 작지 않은데 부동산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건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실명법 목적 이상으로 원소유자의 재산권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4명의 대법관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12년 만에 동시 분양에 나선 아파트 단지 3곳이 모두 1순위 마감에 실패했습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운정 신도시 파크 프로지오는 680가구 모집에 257명이 청약해 1순위 청약이 미달됐습니다. 1157가구를 모집한 파주 운정 신도시 중흥 S클래스는 1314명이 청약 접수했습니다. 전용 면적 59에서 84제곱미터 총 5개 주택형 중 59제곱미터 A형 한 곳만 1순위 마감됐고 나머지는 미달됐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대박 노블랜드는 690가구 모집에 총 1,025명이 청약해 그나마 청약 성적이 양호했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 1.45대 1을 나타냈지만 총 7개 주택형 중 규모가 작은 3개 주택형만 1순위 마감됐습니다. 업계에서는 고양 창릉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파주 운정에 청약하려던 수요가 이탈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업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인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상황은 더 악화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기업 10곳 중 3곳은 돈을 벌어 이자도 못 갚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32.1%에 달했습니다. 전년도보다 2.4%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돈을 벌어서 이자를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수치가 이래도 못 미친다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3년 연속으로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면 퇴출 상황에 몰린 한계 기업, 이른바 좀비 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이 비중이 14.1%나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차입 비용이 오르면서 이자 보상 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7%,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로 전년도보다 각각 4.7%포인트와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총 수출의 한 38% 정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이 지속될 경우에 우리의 대중 수출이라든지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우리 수출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이 40%에 육박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무순위 청약 접수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속출하는 것을 두고 현금 부자가 아파트 쓸어담기, 즉 줍줍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게 계약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부동산T 유민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 기자 우선 무순위 청약 현황이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금융결제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전국에서 분양단지 20곳이 무순위 청약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7곳이 1순위 등 원래 청약 경쟁률보다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경기 구리시에서 분양한 한양수자인 구리역은 무순위 경쟁률 191대 1을 기록했고, 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무순위 청약에서 213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직방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이 제한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다주택자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청약보다 더 치열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에서 이렇게 수백 대 1 이런 높은 경쟁률이 나오는 이유일까요? 네,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낮고 또 과거처럼 분양 현장을 직접 찾아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이 당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사라진 것이 좀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무순위로 당첨될 수 있는 물량, 즉 미계약 물량이 적게 나오는 것도 경쟁률이 높아지는 요소입니다. 이 앞선 사례로 든 청량역 해링턴 플레이스의 경우 이 본 청약에서 117가구 모집에 3,600명이 몰려가지고 이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이 단지에서 미계약 물량으로 나온 거는 29가구뿐입니다. 여기에 무순위 청약으로 6,000명이 몰리면서 200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온 건데요. 이를 두고 무순위 과열, 무순위 열풍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제 현금 부자들이 나서서 아파트를 줍고 있다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게 서울에서 나온 미분양이 그것 때문에 완판까지 이어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무리 무순위 경쟁률이 높게 나와도 단기간에 100% 계약, 즉 완판까지 가는 건 좀 서울에서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 관건은 역시 돈인데요. 이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이른바 시세 차익을 예전만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완판 행진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아무리 현금이 많아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이 비싼 아파트를 선뜻 사기에는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또 입지가 좋지 않거나 이 합리적인 분양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 완판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요즘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반짝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이 현재 부동산 시장은 별다른 상승 요인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구인은 이 무순위 청약에서 무려 14,000명이 몰렸는데 이달 초 무순위 당첨자 중에서도 미계약 물량이 나와서 이 모델하우스에서 다시 분양 추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 부자들만 이 아파트 줍기에 나서면서 돈을 벌고 있지 않느냐라는 신조어로 나온 줍줍 현상이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서 대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이 줍줍 현상이 모든 무순위 청약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호도가 되는 상황은 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지울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민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들의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이 담긴 발명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한 발명품부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명품까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린이 휴대용 냉장약통입니다. 항생제 시럽을 냉장 보관할 수 있고 보육교사에게 투약 정보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항생제 시럽을 딸아이에게 들려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변질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4살 때 아이 약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아이 하원에서 돌아온 아이 가방 구석에 약이 색깔이 누렇게 변질되어서 돌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아 휴대용 냉장 약통이 필요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한 발명품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와 독거노인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명품들도 소개됐습니다. 인형처럼 생긴 로봇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친구가 돼줍니다.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치매 예방 퀴즈를 내며 응급 상황을 감지하면 보호자들에게 알림을 전달합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빨대도 눈길을 끕니다. 환경 문제로 떠오른 플라스틱의 대체제가 될 뿐 아니라 빨대를 반으로 분리할 수 있어 세척도 용이합니다. 오늘 개막한 여성 발명한 엑스포에서는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이 담긴 발명품들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생활 주변의 아이디어에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이나 생활상의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발명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제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여성 발명인들의 창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편리한 아이디어들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 등 29개국 180여 명의 여성 발명인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부엉딘 후에 베트남 경제부총리가 국내 증권사 사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의 시장 개방 의지는 강하다며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많은 투자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엉딘 후에 부총리는 오늘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간담회를 통해 베트남은 약 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낮은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밝혔습니다. 권용훈 금융투자협회장은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 완화와 국영기업의 민영화 확대 등 베트남 정부의 노력으로 외국인 투자 환경이 우호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연만 미래세대우 수석부회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은 베트남 투자 때의 어려운 점을 건의하며 베트남 부총리 일행과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증권사 사장단은 올 11월 베트남 하노이와 하이퐁을 방문해 베트남 정부를 만날 예정이며 베트남 증권위원회와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금융투자업의 협력을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19 건설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대한민국 건설, 혁신의 답을 찾다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설업의 새로운 미래상과 건설인의 혁신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72년간 이룩한 건설 산업의 업적을 치하하면서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건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념 행사에서는 건설 산업 분야의 공로를 세운 건설인 140명이 정부 포상을 수상했습니다. 유주연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건설 산업도 변화와 혁신을 빨리 접목시켜 산업 간 융복합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건설 현장과 건설 시장의 다양화,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발주 체계 구축 등 건설업계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주연.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종입니다. 오늘 하늘에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아쉽게도 내일 역시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상 내륙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흐린 날씨와 함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그 밖에 전라도와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으로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날씨는 흐리지만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의 경우 3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날씨는 흐려지겠지만 흐린 날씨일수록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으로 방무와 연무가 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레스입니다.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점차 흐려지면서 낮부터는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구름 많은 날씨와 함께 속초의 낮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5도가량은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대구의 경우 낮부터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으로는 흐린 가운데 서해 역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남해와 동해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불안정한 대기가 계속되면서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에 이어 주말인 토요일에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요일까지도 소나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